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발디디고 하나 보이지 않아. 까맣게 드리운 공기가 널 덮어 눈을 뜰 수조차 없게 한데도 거기서 멈춰 있지만 그곳은 네 자리가 아냐. 그대로 일어나 멀리 날아가기를. 얼마나 오래 지날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견딜 수 있어. 날개를 펴고 날아. 결국 멀리 떠나버렸고 서로 숨어 모두 보이지 않아. 차갑게 내뱉는 한숨이 널 덮어 숨을 쉴 수조차 없게 한데도 거기서 멈춰 있지만 그곳은 네 자리가 아냐. 그대로 일어나 멀리 날아가기를. 얼마나 오래 지날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견딜 수 있어. 날개를 펴고 날아. 거기서 멈춰 있지만 그곳은 네 자리가 아냐. 그대로 일어나 멀리 날아가기를. 얼마나 오래 지날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견딜 수 있어. 날개를 펴고 날아.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내 텅 빈 방문을 닫은 채로 아직도 남아있는 너의 향기 내 텅 빈 방 안에 가득한데 이렇게 홀로 누워 전정을 보니 눈앞에 글썽이는
너의 모습 잊으려 돌아누운 내 눈가에 말없이 흐르는 이슬 방울들 지나간 시간은 추억 속에 묻히면 그만인 것을 나는 왜 이렇게 긴 밤을 또 잊지 못해 세울까 창틀에 기다리던 새벽이 오면 어제보다 커진 내 방 안에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에 썼다 지운다 널 사랑해 저마다 아름답지만 내 맘속에 빛나는 별 하나 오직 너만 있을 뿐이야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 저마다 오직 너만 있을 뿐이야 창틀에 기다리던 새벽이 오면 어제보다 커진 내 방 안에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에 썼다 지운다 널 사랑해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에 썼다 지운다 널 사랑해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그곳은 춥고도 험한 곳 여기저기 헤매다 초라한 문턱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머나먼 길을 찾아 여기에 꿈을 찾아 여기에 외롭고도 험한 이 길을 왔는데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안해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을 찾아가네
듯 노래를 부른다. 슬퍼질 땐 차라리 나 홀로 눈을 감고 싶어. 고향의 향기 들으면서 고향의 향기 들으면서 고향의 향기 들으면서. 감사합니다. 앞서 노래를 불러주신 우리 이재승 회장님께서 개회 선언을 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종촌동 주민총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총회를 빛내주시기 위해 자리해주신 대빈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시 국회의원 강준현 의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시의원 임채성 의원님, 청도 교장선생님 정평등님, 세종시청 참여공동체과 상관 전미영님,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연합회 회장 박종건님, 소담동 주민자치회장 이기준님, 가재마을 구단지 동대표 회장 신인식님, 종촌동 주민자치운영위원장 홍두평님, 종촌동 통장협의회 회장 김승기님, 몰리부 상인회 회장 박미숙님, 세종 사회적 경제공동체센터 장영신님, 종촌동 동장님 박미애님, 저희 진짜로 소개가 안 되신 분들이 있으면 서운해하지 마시고 제가 중간에 또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재승 회장님께서 오늘 주민총회가 열리기까지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나왔어요. 저희가 그 4월 27일부터 이제 임기가 시작됐는데 진짜 짧으면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오늘 주민총회 하기까지 많은 아이디어와 많은 뭐랄까 그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던 것들을 저희가 좀 간략하게 발표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순서고요. 주민자치 활동에 대한 경과 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2기 주민자치회는 올해 4월 27일부터 2년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됐고요. 총 4개 분과로 27명의 위원이 활동 중인데 엊그제 한 분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남자 14, 여자 13명으로 굉장히 이상적인 구조의 주민자치를 구성합니다. 네. 2022년도 종촌동 마을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그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하고 협업하면서 워크숍 대응을 개최를 했고요. 마을계획 수립하겠다고 주민들의 의견을 좀 모아봤는데 103개, 103개의 의견이 수렴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어르신들 대상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설문지 조사를 해갖고 총 107개의 의견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하고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주민제한 사업 3개와 마을계획 사업 3개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현재 43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고요.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기간이 수강생을 모집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종촌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질이 굉장히 높거든요.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
하루빨리 신청하셔서 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주민투표를 온라인으로 실시하고요. 최근에 지난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프라인 투표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월 30일 주민총회를 통해서 아까 여러분들께서 투표해 주셨던 것도 다 개표가 됐거든요. 그것들을 오늘 발표하는 자리가 될 건데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심지어 회장이 저조차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근두근해요. 네. 그러면 이번 종촌동 주민자치회가 주민총회를 준비하면서 올해 지금 중점 과제를 잡고 있는 것과 추진 전력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점 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쾌적하고 안전한 마을을 위한 시설물을 도입한다. 두 번째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공간을 조성하고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세 번째는 가재마을의 주민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나 추진 전략들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는요,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열린 주민자치회를 운영한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는 것, 그리고 청소년과 성인들의 어떤 자원봉사 모집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우리 주민 사업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유도한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2기 주민자치 연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4월 27일부터 시작해서 그 짧은 시간에 그 강원도 맞죠? 원주시 기래면 주민자치회하고 교류를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워크숍 이후에 보시면 비슷한 내용의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많잖아요. 이게 저희가 의제 선정하기 위해서 모임을 여러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모임을 통해서 의견들을 수렴하고 묻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정기회와 인시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안을 선정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저희 주민자치회는 지금 이렇게 임원진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회장인 저 이재승을 비롯해서 부회장으로 이기주 남이정부 회장님, 그리고 김영철 송공주 강사님, 그리고 마을공동체 분과장으로 박세리 위원님, 기획운영 분과장으로 백영임 위원님, 프로그램 분과장으로 송희식 위원님, 교육문화 청소년 분과장으로 이치영 위원님들이 같이 수고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조직도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지금 총 4개의 분과가 구성이 되어 있고, 감사는 별도의 독립기구로 저희가 협동조합처럼 개별적인 감시기구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은 지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전투표를 신청을 하고 해당하는 투표를 실시를 하고 오늘 결과를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이 됐고요. 여기 1층 로비 앞에서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눈은 겨울에 오죠?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정말 감사드리는 게 통장협의회에서 많이 애써주셔서 저희 주민자치회 위원분들이 진짜 죄송한데 직장인들이 많아요. 저조차도 사실 오늘 아침에 근무하고 왔거든요.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이번 투표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 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좀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할 거고요. 주민총회 준비 과정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중심으로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일단 종촌동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지금 설문지인데요. 이게 이제 모바일이라고 하면 여러분 스마트폰 활용해서 구글폼 설문지를 만들어서 일단 뿌렸습니다. 그 대상은 종촌동 주민으로 한정을 짓는데, 저희가 그 주소지만 종촌동에 있는 분들 외에도 사업장 소유주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직장을 이곳에 갖고 계신 분들도 저는 지역 주민으로 생각을 했고, 왜냐면 그분들이 하루 8시간 이상은 여기 근무를 하시니까요. 그래서 그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 그리고 마을계획단과 주민자치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거주 형태에 따라서 그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 주민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하고자 했고요. 특별히 의견 수렴 방법을 좀 간편하게, 다양하게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게 하고 싶어서 온라인으로는 구글폼을 활용하고 오프라인으로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신 분들한테 그 설문지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드려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 설문지가 대부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1, 2, 3, 4에서 이렇게 체크하는 거면 굉장히 쉽게 하시는데, 제가 좀 설문지를 좀 악랄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살고 무슨 의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지까지를 요청을 드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우셨던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핵심적인 전략 중에 하나로
이거를 지금 활용을 하시려면 대부분 저희가 전화번호 알아야 카톡으로 뭐 드리듯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QR코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뿌려가면서 우리 위원분들 한 사람당 3분씩은 좀 이렇게 전파를 해달라라는 차원에서 해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주민총회 준비위원회가 이제 구성되고 마을계획단이 모집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고민을 좀 했었고요. 6월 11일 날 이제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처음으로 우리 마을계획단하고 주민자치하고 같이 모여서 마을에 필요한 거, 마을의 의제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고민하면서 어떤 것들이 우리가 주민제한 사업을 하면 좋겠는지를 간략히 맛을 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이후에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 참여하셨던 마을계획단, 주민자치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주민들에게 종천동과 관련된 다양한 주민의 의제 발굴을 위한 설문을 기획하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설문을 해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응답자는 85명, 설문 오프라인에 참여해주신 분이 4분이 계셨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종천동 거주 주민의 여러 가지 형태와 또 주민자치의 마을계획단 이 3가지 부류로 구성을 했고요. 설문 참여자가 제출한 주민의제를 총 종합을 해보니 107개가 나왔고, 그리고 종천고등학교에서도 학생 3개 팀이 사업계획서를 세종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저희 쪽으로 이제 보내줘서 그것도 같이 주민총회 준비위원회 할 때 같이 의제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것들이 1차 작업이었고요. 2차 작업부터 조금씩 이제 제 몸과 피와 살을 깎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가 107개의 주민 의제를 제가 하나하나 이게 어느 분과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갈지를 제 임의대로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횡단보도에 뭘 설치해달라고 하는 거는 교통, 그리고 우리 제천들공원에다가 황토끼를 설치해달라는 건 시설, 이런 식으로 기획을 해서요. 교통, 문화, 시설, 안전 프로그램, 환경에 이런 여러 가지 분류로 했고요. 각 의제 중에서 마을계획 사업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건설해달라. 뭐 700만 원, 1000만 원 갖고는 택도 없는 그런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 어떻게 했냐? 무시하는 거는 주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전부 다 민원성 사업으로 일단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교통이나 프로그램,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변화 욕구나 이런 것들을 제시할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사람으로 출연했고요. 3차로 출연한 사업 중에서 이 사업이 진행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일단은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실행 방안이 있는 것을 보고 의제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종천고등학교에서 학생 마을계획단이 이제 사업을 3개를 주셨는데요. 거기서 이제 횡단보도에 대한 안전 문제는 사업비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인원으로 대체하기로 했고요. 종천동에 대한 랜드마크 조성이나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 활성화 같은 경우는 가재마을 축제 사업으로 편입해서 진행하기로 해서 그것들을 의견을 반영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좀 아쉬웠던 게 이제 길고양이를 보존하는 사업안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게 위원들하고 좀 옥신각신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은 보호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에 대한 의견이 너무 갈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누구는 살리자, 누구는 냅두자. 네, 이게 보호해주는 게 좀 옳다하다 보니까 일단은 시간도 촉박하고 하니 그러니까 옥신각신, 그러니까 얘기가 서로 토론이 많이 나올 부분들은 일단은 나중에 사업을 좀 보완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 작업으로 마을계획단과 주민자치회가 함께하는 주민의제를 위한 선정하는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1회차는 먼저 초기에는 이제 107개로 시작을 했는데요. 첫 번째 회의가 끝날 때는 의제 내용을 서로 확인하고 비슷한 의제끼리 서로 묶어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차관 합쳐서 이것들을 어떻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1차 의견을 수렴을 했고요. 2차에서는 또 1회차에서 논의한 내용 중에서 구성원이 또 달리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견이 있거나 아니면 앞에 논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사항이 있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사업 추진 방향을 추가적으로 하면서 의제를 놀라지 마세요. 84개에서 12개로 줄이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자, 3회차는 1, 2회차 참여자들이 정리한 의견들을 확인하고 사업 내용을 보충하거나 방향성을 제안하는 과정을 통해서 의제가 8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07개의 사업을 8개로 줄이고요. 이런 이제 주민자치 정기회랑 임시회의 개최를 통해서 주민총회에 대한 안건을 의결하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 개 의제가 굉장히 중요한 의제로 보여졌어요. 손 씻기나 아이들의 안전과 위생 문제를 위한 어떤 사업안이 나왔었는데 이것들을 실제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실행 가능성이 좀 미약해서 이거 역시도 민원 사업을 편성하기로 결의를 하고 총 의제 7개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제한 사업과 마을계획 사업의 방안을 확정하게 됐고 이를 기반으로 예산협의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에 올릴 안건을 확정을 했고 그 안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주신 겁니다. 이렇게 수차례에 걸친 주민총회 준비위원회와 온라인 투표단 모집 그리고 홍보 투표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오늘까지 이르러서 주민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의제 선정 과정에서 의제로 선정이 안 된 그 107개에서 지금 7개면 100개가 남잖아요. 그 100개 사업들은 어떻게 추진하기로 했냐면요. 그 민원성 사업들은 저희 각 분과가 4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 4개 분과에서 각자 맡아서 제가 분배를 해서 그것들의 사업을 사정되지 않고 추진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견 한 분 한 분 주신 분들의 의견을 다 진행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는 효용감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냈던 의견이 주민자치를 통해서든 행정을 통해서든 뭔가 개선되고 바뀌려는 어떤 모습이 보여질 때 주민들이 참여가 더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들을 최대한 분과별로 분배해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2022년 주민총회를 하고 마을 사업을 시행할 때 이번에 의견 주신 것들이 좀 되거든요. 그것들이 동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아진 수많은 의견을 실행 가능성을 좀 보완해서 주민세 활용한 주민제한 사업 말고도 10분 경과. 네, 빨리 할게요. 네, 그 공동체 사업이나 주민참여 예산 사업이나 도시예산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업들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좀 모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주민참여 방안을 모색해서 정천동 주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참여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보고자 합니다. 네, 이상으로 그 주민활동 결과 공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상정된 내용에 대해 회장님의 보고에 이어 이기주 부회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기주 부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주입니다. 마을계획 사업에 대해서 좀 개념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마을계획 사업이란 우리 마을의 발전을 위한 의제를 발굴하고 실행하는 제한 방식의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정천동 마을 사업 계획은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07개의 의제를 발굴하고 실행하는 방식의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정천동 마을 사업 계획은 107개에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너무 압축을 많이 시키셔가지고 잘 정리를 해서 우리가 마을계획 사업은 7개로 단축을 했습니다. 우리 정천동 마을계획 주민제한 사업은 또 10개가 있는데 총 그래서 17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첫 번째 제천들 가정마을 축제인데요. 우리 이 사업은 주민 상권 활성화와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버스킹과 벼룩시장 등 지원 자원순환 청소년 동아리를 활용한 사업으로서 축제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천동 예술제는 우리 지역에 거주한 음악인과 예술가들의 법홈에서 공연문화 활성화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제천들 공연문화 체험 콘텐츠 제공은 우리 정천동의 그 분수광장 근린공원 내 야외 무대가 21년도에 신설되었습니다. 2019년도 주민자치에서 시범 실시할 때 우리 통장님들과 또 마을계획단에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됐던 건데요. 이걸 20년도에 세종시 산림녹지과에 민원을 내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세종시 예산 사업으로서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돈 안 들어가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발표를 한다든가 놀거리 걸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상권 활성화와 주민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대마을 산림 특파구기는 우리 참고서 제작을 함으로써 정천동 현황과 시설들의 콘텐츠 등을 담은 마을 산림 참고서 제작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 작가 상생기반 공실 미술관 운영은 우리 지역에 공실 상가를 활용하여 지역 작가와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가재마을 정천동 뿌리찾기는
우리 가재마을에 남아있는 문화적인 흔적을 기념하기 위한 표지판과 안내문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 가재마을 행복 담기 마을신문 제작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단지별 주민 이야기를 담은 소식지 발행 사업으로서 이웃 간의 공간과 이해 증진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민 제한 사업인데요. 여기에서 먼저 개념을 또 정리하자면은 주민 제한 사업은 우리 단체 또는 마을 회에서 일반 주민들이 제안한 결과를 주민청회에서 결정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 꽃길 조성. 친환경 꽃길 조성은 주요 도로변과 복범 주변에 꽃박스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향기로운 정천동 랜드마크 조성은 우리 정천동 하단에 쌈짓공원에 계절별 하초로를 식재하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입니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횡단보도의 그늘막 설치입니다. 네 번째, 그린쉼터 조성은 우리 복합 내 주변 휴게실 공간에 녹화시설 장비를 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온누리 문화동산 정비는 우리 가온누리 문화동산을 유지 관리하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가로등 화분거리 설치 사업은 주요 도로변에 가로등 화분 설치로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안심 환경 조성은 소독제 분사기에 방역 물품을 비치하는 겁니다. 다음, 여덟 번째, 꽃 조형물 계절꽃 식재 사업은 쌈짓공원에 계절별 꽃을 식재하자는 게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정천 힐링 라운지 조성 사업은 우리 복합 내부의 휴게공간 조성공사와 가구 구입 사항입니다. 정천동 야외 라운지 조성공사는 휴게공간 조성공사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마을계획과 주민사업의 안건들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 이기주 부회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이 바로 오늘 총회에 상정된 안건들입니다. 사정상 모든 주민이 참여하여 안건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회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많은 루트를 통해 가지고 최대한 많은 주민의 참여를 독려해가며 최소 10차례 이상의 토론과 협의를 거쳐 내용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전과 다르다는 획기성이 있고 마을의 일에 우리 주민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아주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주민투표 결과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결과를 우리 이재승 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정천동 주민총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효표는 366표고요. 저희 그 주민총회에서 성원은 기본적으로 218표 이상이 성원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화면에 보신 것들 보시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들이 다 나와 있고요. 마을사업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위. 다 내보셨구나. 이런 거 할 때 두구두구 이런 거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투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위 제천들 공연문화 체험 콘텐츠 제공이 3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천들 안에 보면은 별도의 무대가, 작은 무대가 하나 추가된 게 있거든요. 거기 안에서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볼거리들이나 어떤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공연이 가능한 것들을 상시적으로 올리고자 하는 그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위 말씀드릴게요. 자, 2위 네, 정천동 예술제 음악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정천동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음악인들이 꽤 돼요. 네, 아까 바이올린도 친구도 정천동에 이제 연습실을 갖고 있고 활동을 하는 친구인데요. 네, 그런 친구들도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예술 참여 기회가 좀 없는 우리 예술가분들, 이런 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정천동 주민들한테는 양질의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그 기회를 제공하고자 그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1위입니다. 이건 안 했어요. 그냥 할게요. 죄송해요. 그 제천절 가재마을 축제인데요. 이번에 그 카테고리 종합하면서 보니까 축제에 대한 염원이 엄청났습니다. 한 50표 이상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묻고 거기 안에 컨텐츠를 여러 가지 구성을 해보니까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 사업 계획서가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제천절 가재마을 축제를 좀 내실 있게 준비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민 제한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뭐 이렇게 홍보거나 할 거는 크게 없지만 이것도 지금 3위까지 있는 것이 지금 발표하는 게 그냥 이 정도로 되었다 정도뿐이지 사실은 10개 사업을 다 할 수도 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행되는 어떤 중요도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많은 것들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사실 말씀드립니다. 자, 3위는 종촌 힐링라운지 주성 사업이고요. 2위는 친환경 꽃길 조성, 1위는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최종 순위는 지금 보신 것처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요걸 사진 찍으시면 뭐 재밌는 게 많겠죠. 네. 일단은 그 순위뿐만 아니라 요거를 하면서 이제 2차 예산 협의회도 진행을 해야 되고 앞으로 좀 가야 할 길이 좀 있고 오해하지 않으셔도 좋은 게 이게 지금 2023년도에 진행될 사업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이번에 2022년도에 선정을 하고 실행은 2023년도에 할 겁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마을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들은 2021년도에 선정한 걸 2020년도에 이제 2022년도 현재 네. 왜 이러죠 오늘? 네, 그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마을계획 사업으로 선정된 것들은 이제 최명희 주무관의 필두로 해서 저희 주민자치랑 같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은 독려와 관심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도 사실은 순위가 되게 궁금했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네요. 네, 그러면은 네, 귀한 의견 아주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사업 진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모든 순서를 마치고 여러분께 폐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폐회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더 많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다시는 주민총회 안 오실 것 같으니까 여기서 짧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그 주민총회 참여해주시고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우리 주민분들과 우리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오늘 결정된 사항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한 내실화시켜서 잘 진행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업, 우리가 종촌동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직접 주체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종촌동 주민총회를 폐회하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